2019년 1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입니다. 작업 시작 전에 점검사항은 장치의 기능과 그리고 상태를 봐야 됩니다. 기능과 상태. 그래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기능과 상태인데 세 가지 설화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되죠? 상태를 봐야 됩니다.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이란 말은 가로로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옆으로 진행하는, 가로로 진행하는,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기능과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외울 때 권주와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권주와 기능과 상태. 다시 한번 볼까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세 가지 기능과 상태를 봐야 되는데 권주화입니다.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2번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그리고 내용을 적으시오. 이 원칙 속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볼까요?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두 번째 손실 우연의 원칙, 세 번째 원인 연계의 원칙, 네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 이거부터 외웁니다.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연계, 대책 선정의 원칙. 자, 그리고 이제 말을 만들어요. 말을 가장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방 가능,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된다. 손실은 우연히 발생된다. 손실 우연의 원칙. 그 다음에 원인 연계,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었다. 서로 이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원인 연계 원칙. 네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된다.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연계, 대책 선정의 원칙. 3번 무부하 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 아크 용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이름을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부하 시 감전 방지를 위해서 교류 아크 용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이름, 이것이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 자, 기억합니다. 4번 사업장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성해야 하는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세 가지.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세 가지인데 이것은 라인형이 있고 스태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스태프형이 있습니다.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자, 볼까요? 먼저 라인형. 라인형을 다른 말로 직계형이라고 합니다. 라인. 자,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라인. 스태프는요, 참모형인데 STAFF, 스태프형. 그리고 라인 스태프형은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종류이다. 적합한 방호장치의 종류를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자, 우리 방호장치 이름 볼까요? 자, 근데 여기서 예초기하고 금속절단기, 예초기하고 금속절단기가 방호장치가 같지요? 한번 볼까요? 예초기하고 금속절단기는 두 가지가 날접촉 예방장치, 날접촉 예방장치입니다. 그리고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그리고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자, 외워두시겠습니다. 예초기하고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번 총공사 금액 1,600억 원이고 상시 근로자 수 700명, 건설업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공사 금액이 1,600억인 건설 현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는 공사 금액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2명 이상 안전관리자, 어디에서 어디 미만일 때는
몇 명 이상이고, 그리고 선임해야 되는 총 안전관리자 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요,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자, 요 문제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요는 바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이 2024년 6월 25일 개정됐고요. 자, 그러면 건설업 보겠습니다. 건설업에서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그리고 120억 원 미만. 자, 이때 한 명 이상. 안전관리자 수가 한 명 이상입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원 미만. 자, 이거 한 명 이상. 그리고 120억 원 이상, 그리고 800억 원 미만. 저기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지만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50억 이상 120억 원 미만 한 명 이상, 그리고 120억 원 이상, 그리고 800억 원 미만 한 명 이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800억에서 1,500억. 이때는 2명 이상. 2명 이상인데, 다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5% 이 말입니다. 공사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그리고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때는 한 명 이상으로 한다. 근데 원칙은 2명 이상. 그래서 공사 금액이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은 2명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좀 더 봅시다. 이번에는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 그럼 여기에 1,600억 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 이때는 3명 이상.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회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입니다. 요거 외웁시다. 공사 금액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은 3명 이상인데,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회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더 외우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2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은 4명 이상, 이렇게 쭉쭉쭉 해야 나가다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자 수가요 11명 이상까지는 옵니다. 표가 더 있어요. 표가 더 있는데 이걸 다 우리가 외우진 않겠습니다. 다 외우지 않고 요 정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 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중에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이름입니다. 뭐죠? 파열판이죠. 파열판을 써라, 이 말입니다. 8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시간. 이 교육시간도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개정됐어요. 자, 그래서 옛날 책으로 공부하신 분은 이걸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직 종사근로자 정기교육, 과거에는 매 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매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매 반기 몇 시간 이상. 판매무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 반기. 이것도 매 반기로 바뀌었고요. 몇 시간 이상. 판매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이것도 매 반기 얼마 이상. 그리고 관리감독자 지위, 자, 연간 얼마 이상. 자, 요거 한번 외워보시는데, 일단 요 숫자부터 끼워놓읍시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이거는 매 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 판매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교육도 마찬가지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리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 반기 12시간 이상. 그리고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최근에 개정됐고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에서 판매무에 직접 종사하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리고 판매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자, 최근에 개정됐다. 9번 전기화재를 화재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적응수학이
세 가지를 적으시오 되어 있는데 먼저 분류 봅시다. 분류. 전기화재는 뭐죠? C급 화재죠. 분류는 C급 화재. 그리고 적응소화기. 적응소화기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분말소화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A급, B급, C급, D급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왔죠? 인류전금. 이렇게 해왔죠?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입니다. 자, 다시 전기화재. 전기화재는 화재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C급 화재고요. 적응소화기는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10번 근로자 500명 A사업장 연간 250일 1일 9시간. 그러면 여기서 500명 그리고 250일 9시간 이게 뭘까요? 요 세 가지가 결국은 연 근로시간 수가 됩니다. 연 근로시간 수. 연 근로시간 해도 되고, 뭐, 총 근로시간, 연 총 근로시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어쨌든 저는 줄여서 연 근로시간의 수를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 곱해주면 돼요. 명, 그 다음에 연간 250일, 그리고 일 몇 시간, 명일 시간, 명일 시간, 요 세 가지를 곱해주면 연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0건의 재해로 6명의 재해자 수가 발생했어요. 6명 재해자 수. 그러면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도수율은, 자, 공식이 어떻게 될까?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자, 재해 건수는 여기 나와 있죠. 10건의 재해할 때 10건. 재해 건수. 그리고 곱하기 10의 6승. 100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천인율. 연천인율 구하는 공식은, 요는 연평균 근로자 수입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연간 재해자 수,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돼요. 1000, 10의 3승.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한번 볼까요? 자,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0만 해서 식 정리하면 8.8%가 나오고, 그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을 해서 식 정리하면 12가 나옵니다. 11번 FD도, 자, 요거 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번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 4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조 사용하는 사업장 게시해야 되는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허가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취급상의 주의사항, 그 다음에 보구, 착용해야 할 보구, 그리고 응급처치와 긴급방제 요령. 자, 4가지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명칭, 영향, 주의사항, 보구. 명칭, 영향, 주의사항, 보구. 자,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허가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구. 명칭, 영향, 주의사항, 보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처치와 긴급방제 요령입니다. 13번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입니다. 자, 그럼 결국 소음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해당 작업 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그리고 그 밖에 자, 요 3가지를 외우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 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3가지 외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애 방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2019년 1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문제였습니다.